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행동할 때가 됐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에 이어서 어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는 말을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어제 저 자리 가셨죠? 예, 그 오전에 참석을 해서 오찬을 여의도에 있는 이제 중식당에서 한동훈 대표 참석해서 했고요. 그리고 오찬이 끝나고 다시 오후에 이제 또 순서가 있는데 오후에 참석을 했다가 저는 다른 방송이 있어서 네. 그 마지막까지 있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가장 인상적인 말이 나왔다면서요. 네, 뭐 아마 오후에 한 3시부터 4시 반까지 한 90분 정도 열띤 토론이 있었고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그 일일이 다 식순이나 순서와 정해진 거 없이 자유롭게 토론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네. 그 현역 의원과는 상대적으로 달리 이 원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민심이 거의 임계치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특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탈당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경험담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향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우리 당의 현명한 대처가 지금이라도 당대표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나중에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아마 위기의식, 이 현장에서 듣는 민심에 있어서 그 위기의 어떤 신호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발언자분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대처, 또 한동훈 대표의 올바른 해법, 그다음에 당정 간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현명한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을 주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자유로운 대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답변의 질문에 대해서 또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양식이었을 텐데 한동훈 대표 한 이야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엄중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어떤 결심을 내려서 총의를 모아야 될 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국정감사 상황을 좀 보고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같이 당과 함께 결심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엄중한 대처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어제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제 분위기는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좀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그보다 직설적인 요구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과에 대해서 당이 좀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제 그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는 혹은 이제 화답하는 형태로 한동훈 대표가 저 메시지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국감 분위기에서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 야당의 어쨌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공세 포인트는 초점은 김건희 여사로 맞춰져 있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문제,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이나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비위이거나 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일 수 있는데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이런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탈은 뭐 녹취, 폭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의혹이 한층 가중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민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민심의 직격탄을 아마 일선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맡고 있을 거예요. 때문에 당연히 원외 당협위원장으로들로서는 이 리스크를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지 않고서 지금 뭐 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본인의 지지율도 그렇고 또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이런 어떤 그 냉엄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시선, 여론 이걸 극복하기 어렵다. 근데 이런 인식에 다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근 한동훈 대표의 이런 행보가 못마땅한 의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영세 의원, 권성동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런 친윤계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당의 중진이고 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굉장히 모시고 대선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고요. 권영세 의원도 사실상 선대위에서는 선대본부장으로서 정권 창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친윤, 친한이라고 하는 계파로서 저 두 분들을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원로이자 중진으로서 당이 더 이상 갈등하거나 분열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는 일반론적인 원론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해명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다면 지난 그제 밤에 있었던 이른바 만찬은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던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마움의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일정상 못 만들었다가 날짜를 그날로 해서 전체 모여서 얼굴도 보고 고마움도 표시하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국정감사에도 잘 대비하자. 이런 저는 극히 원론적인 저는 당대표와 현역 의원들 사이에 가까운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전당대회 끝나고 아마 원희룡 당시 후보나 나경원 후보도 자신을 도와줬던 분들에게 아마 식사는 다 했을 거예요. 네.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친한계 만찬이라고 굳이 시기적으로 좀 묘한 타이밍은 맞죠.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또 한동훈 휴가가 대표를 나가시니까요. 빼고 또 원내 지도부만 한 20명 불러서 초청을 해서 만찬했기 때문에 유난 갈등이라는 이제 가십성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따로 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 한 20여 명을 모아놓고 보니까 뭐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 좀 견광부회이고요. 당대표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에 대한 저는 답례로서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찬이다 생각하고요.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 오차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 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을 해서 원외 당협위원장의 목소리를 이 당헌 당규에 그 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구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식으로 구성을 해서 당의 목소리도 내고 요구 조건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어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국정감사에 이 당에서 한 건데 본래는 1박 2일로 좀 열심히 좀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날짜 잡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어제로 잡았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참석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대표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고민을 넘어서 이제 뭐 액션 해야 될 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변수가요. 도이치모터스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A, B가 있어요.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하면은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 이후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어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 아니 검찰이 재판에 넘겨서 기소까지 했는데 무슨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러냐. 물론 이제 야당이 특검법에 포함시키는 혐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이 거 봐라. 명품백도 봐주기소, 불기소.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면은 이 특검법에서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고민을 넘어 액션을 해야 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한다고 분석하시는 건가요? 그거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지호 부총장 얘기는 만약 검찰이 그 명품백 사건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마저 불기소를 하게 되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로부터 당이 탈출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 인식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증거나 정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게 지금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낫다. 이런 이제 정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지호 부총장이 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고 또 대표적인 이제 친한계 한 대표의 원외 측근 인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분이 저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는 대체로 지금 당내에 하나의 기류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이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결론을 내릴 거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 불기소를 무혐의 처분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방조 혐의 정도가 아니고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검찰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수사에 미연적이었고, 만약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이건 사건을 덮는 그런 거다라는 인식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막아내기가 여당으로서는 궁색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지난번에 4표가 이탈이 나와가지고 이제 경고의 의미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특검법이 또다시 발의되고 국회에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과연 8표 이내에서 이탈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탈표가 8표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요. 재발의하면. 예, 그건 이제 막 뚝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는 거는 동일한 의미로 그게 이 대통령 탄핵도 국회에서 가능한 그런 심리적 어떤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이 필요하다. 근데 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행정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 논란의 녹취록의 주인공이죠. 김대남 전 행정관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보증보험감사를 이제 그래서 나왔고요. 사퇴했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감사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탈당하기 이전에 당원인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저런 일종의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아마 윤리위원회 회의를 어제 열어서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로 이 당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 전당대 기간에 특정 캠프에 몸을 담으면서 이른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른바 저런 가장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인터넷 매체와 일종의 야합을 해서 한동훈 대표 죽이기에 나섰던 내용은 분명히 확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를 곤란하게 했던 그렇습니다. 장본인과 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정치 도의상으로도 그렇고 정당인으로서 당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것도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서 있을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짓을 했는데요. 그걸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지금 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당도 했고 지금 있는 SGI의 감사직을 사퇴는 했습니다만 그걸로 그 과거의 행적이 덮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수사기관이 아니니까요. 뭐 그렇죠. 강제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니까 당무감사를 한계가 한다는 있지 않을까. 것은 저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런 과정에 서울의 소리와 야합했던 내용에 대해서 개인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고, 뭐 개인이 그 소환에 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서울의 소리 방송에 흘려졌다고 해서 보도가 됐던 이른바 한동훈 대표 여론조사라고 하는 사실무근의 네. 오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소스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는 또 당에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총선백서 특위에서 이게 흘러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총선백서에 관련된 분들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고, 지금 뭐 관련해서 일부 그 관계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에서 철저하게 내용을 있는 대로 일단 진상을 좀 파악하는 게 좋고, 심지어는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그것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법이라든지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정당의 전당대 행사에 이런 식의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고 한다면 정당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어요? 그렇겠습니다. 저 법조인이 아니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처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당에서는 그냥 넘어가서 그냥 뭐 덮어두고 가자, 저 김대남 전 행정관의 개인적인 돌출이다라고 해서 넘어갈 단계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감사를 지시한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배우가 누구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장동혁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으로 네. 김대남 씨 뒤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는 뭐 본인이 혼자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우선 뭐 그런
의무는 남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것을 김대남 씨가 혼자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 의문에 대한 저는 답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상조사의 1차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의 행정관까지 선임 행정관까지 지낸 분이 당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하면서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이야기를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경원 의원님께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또 왜 원희룡 후보께서 나오시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전 행정관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이 질문에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본인 혼자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본인은 어쨌든 본인의 개인적인 그 자기 과시욕이 부른 이제 그런 일이다. 사적인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믿기가 어렵고 당시에 신분이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선거 때 있었던 굉장히 예민한 얘기, 그러니까 총선 백서위원회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던 얘기가 그대로 흘러나가서 그게 당대표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까지 활용이 됐어요. 때문에 어떤 모종의 흐름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어떤 배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고 공당인 이상 저런 일종의 이제 공작적인 행태가 당의 전당대회에 있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묻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진상은 파악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저분이 탈당을 하는 마당에 당무감사를 한다 그래서 그 진상이 확인될 수 있을까? 강제성이 없잖아요. 네. 당무감사라는 건. 결국에 어쨌든 그 수사기관의 고발 같은 그런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당내에서는 그 배우와 관련해서 짚히는 데는 있을 겁니다. 총선 백서위원회에서 했던 얘기가 유출이 되고 그게 이제 한동훈 공격의 소재로 활용되고 했기 때문에 짐작되는 바가 있을 텐데 그걸 지금 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만약 이제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시작된다면은 그런 건 사실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확인이 네. 될 사안이어서 다만 정무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내의 이른바 불협화음을 감수하고 끝까지 이걸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정무적 판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갈 거냐는 정무적 판단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동혁 의원의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과 또 원희룡 당시 후보를 언급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은 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나아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만약에 당무감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고발 조치가 돼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 내용을 어디서 들었고 그 누구와 공모하거나 누구와 협업을 해서 그 이야기를 서울의 소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역공작을 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장동혁 최고가 이야기했던 건 당시 전당대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대 후보, 경쟁 후보가 이제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당시에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보로. 예. 그리고 같이 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원희룡 후보가 후보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공격 포인트로 삼았죠. 공식적으로 예. 제안을 해서 이제 공세를 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여나 이제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큰 그림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이 혼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렸겠느냐라는 그런 아마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김대남 전 행정관 KBS와 인터뷰를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기자는 끊임없이 김 여사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이런 내용을 여사와 소통하면 여사가 좋아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에서 나는 사적 차원의 대화였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마치 한동훈 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인 것처럼 비화가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박 의원님, 이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분은 이제 자기 방어, 자기 변명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당시에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공직자 신분에 어쨌든 대통령실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매체의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저렇게 가감없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게 녹음이 되거나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저분은 이제 그런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 최소한의 보안 의식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포함이 돼 있고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에 누구를 갖다가 공천을 주려고 하는데도 개입을 했고 한동훈을 공격하면 좋아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그 대화 속에 포함돼 있다는 건 저분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소리라는 그 매체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공을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게 그 이 용산이나 한남동에 흐르는 그런 어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편한 기류를 활용해서 어떤 뭐 정치적인 작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이 보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그냥 내 개인의 그 부주의한 발언이었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저분 전에 자기 변명일 뿐이고요. 결국 이게 당무감사든 아니면 수사기관의 수사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조금은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진상이 좀 확인될 거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건희 여사가 또 전당대회까지 개입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데 저분이 SGI 그 서울보증감사직을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네. 그만두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분이 그런 자리, 거기에는 사실 3급 행정관이 가기가 어려운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 간 것조차도 좀 의아한데 저런 스캔들에 휘말렸는데도 그만두는 데까지 저렇게 시간이 걸린 걸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의 당협위원장과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지방선거까지는 책임지겠다. 네. 네. 사실 지금 그 당대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당헌상 대선 후보로 나올 그 대선 경선에 뛰어들 분들은 대선이 있기 1년 6개월 전에 네. 당직을 또 사퇴하게 지방선거가 됐어요. 2026년 6월이잖아요. 6월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선은 2027년 3월이니까요.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 지금 당대표가 2년 임기가 돼서 그 당대표 임기를 다 마치게 된다면 지방선거까지 지휘봉을 가질 수가 네,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팬들은 갑자기 놀랐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생각이라면 내년 9월이면 당대표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사실상 지휘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저는 어저께 저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러니까 뭐 당헌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그 지방선거를 자기가 그 지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항상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2년 후에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3년 후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데 내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저는 당대표로서 어저께 원외 당협위원장인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단합해서 힘을 합쳐서 정말 이 위기를 돌파해보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서 2년 후에 지방선거 또 3년 후에 대선 우리 당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네. 하늘의 미랄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저렇게 좀 와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선을 안 나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당원 당규를 바꾸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원론적 의미에서 지방선거까지 노력하겠다라는 그럼요. 의미였다. 우리 당원 중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저 말이 가져올 어떤 파장이나 논란 이걸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원 개정 의사를 이제 한 자락을 좀 깔아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선 출마를 이유로 내년 9월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전당대회를 다시 하거나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공백을 더군다나 선거를 공천을 하고 지휘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있을까 현재 국민의힘 내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이 좀 흐르면 당원 개정을 해서라도 지방선거 지휘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까지 한동훈 대표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여론에 대비해서 한 자락을 좀 깔아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해석 잘해줬다.
바꾸긴 바꿔야지.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김만배를 내년 개인적으로 봄쯤 되면 나와. 알 만한 정황이 내년 충분히 6개월 있음에도 내로 불구하고 무죄, 불기소 민주당 처분을 입장이잖아. 대책이 했습니다. 없잖아.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서로 다른 잣대를 댔다.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보고 아마 잘 판단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만큼은 이 3개월의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이 6월에서 1년 6월인데 가중사유가 2개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네, 어제부터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야당은 김건희 국감으로, 여당은 이재명 국감으로 그야말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제 국감이 열린 10개 상임위 모든 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국감장인지 법정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정치하는 입장에서 참 착잡합니다.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것은 이 입법부가 1년에 한 번씩 헌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행정부 각 기관들을 일종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행정부 각 기관들, 산하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국회가 통과시켜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사실상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 기관이에요. 평가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국감 기간을 장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거의 뭐 정치적 공방으로만 이 국감의 시간들을 다 보낼 것 같아서 같은 정치하는 입장에서 좀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이번 국감 자체를 끝장 국감이라고 아예 명칭을 붙여서 김건희 국감으로 다 그냥 기승전 김건희로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모든 관련된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도 다 긁어 모아서 무조건 증인 신청하고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증인 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예전에 증인 신청이 전부 여야 합의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22대 국회 들어서 여야 합의라는 건 이미 다 실종돼 버린 지 오래기 때문에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러면 모든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들을 채택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동행명령죄까지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동행명령죄 발부해서 거기에 불응하면 사실 법적으로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도돌이표 무한 정쟁을 계속하게 된다면 과연 민생 그리고 예산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본래 취지에 있었던 국정감사의 정치적 기능,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 이건 어디로 갈지 참 걱정이 좀 앞서기도 네. 합니다. 말씀하신 핵심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녹취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의원들 발언 듣고 오시죠.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크게 변질되고 있어 매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로지 기승전 관저공사에 대한 자료로 지금 거의 개의한 지 지금 오전 내내 그 자료 요구로 지금 우리 위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제출하고 공무원들을 사실상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국감은 도저히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자료 안 주시고 증인 안 나오고 이런 거요. 이제 그 근절이 돼야 돼요.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21g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소상히 보셔가지고 저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네,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민주당은 지금 증인 찾으러 직접 나갔어요. 증인 찾아 3만리. 원래 의원들이 이렇게 직접 나가기도 하나요? 드문 경우죠. 보통 이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입법조사처의 직원들이, 국회 사무처의 직원들이 이걸 전달을 하는데 윤건영 의원은 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을 세워 진실을 찾겠다. 윤건영 이렇게 의원이 얘기를 아마 했어요. 야당 간사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좀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동행명령장 집행 현장까지 동행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국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민생 국감이나 어쨌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 그런 국감이라기보다는 좀 정쟁화된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빌미를 끊임없이 이 정부 여당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온갖 의혹이 다 터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도 사과도 뭐 어떤 공개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고, 실은 이게 국정 운영에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역대 국감에서도 늘 그런 정쟁적인 요소가 있었고 행정부는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야당은 뭔가를 이렇게 밝히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신경전이 있었는데, 그 이슈가 대통령의 부인 문제로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그 문제로 인한 공방이 끝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한 비효율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 그런 기능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이게 사법적으로 대응할 거는 그 사법수사기관에서 혹은 법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고리가 전혀 안 끊기다 보니까 사실은 저 자리에 있는 여당 의원들도 방어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거예요. 네. 국감 증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 요즘 이슈 메이커죠. 명태균 씨요. 네. 요즘 각종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태균 씨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되면 또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또 명태균 씨는 지금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를 주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뭐 자기 세력을 과시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 선거 전이든 선거 이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부부랑 만난 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교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또 명태균 씨가 말하고 있는 그 거침없는 뭐 과장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국감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오고 이게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명태균 씨의 발언은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